네,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1월 17일인데요. 이분은 두 번째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자 하는데, 네, 오늘은 신문 사설, 어떤 내용들이 주요 내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좀 보게 됐는데, 눈에 띄는 언론사 사설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이제 비상종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요 관심은 대통령과 관련돼서 이 탄핵 이런 문제 어떻게 될 것인가, 주에게 주요 이 언론의 뉴스가 되고 있고, 또 사설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일보가요, 이 중국인 간병, 이 중국인 간병인이라고 하면은 우리 중국 동포 조선족 간병인을 얘기를 하겠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일탈 행위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간병인 제도에 대해서 이 최소한의 이 자격을 이 법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촉구하고 나오는 이 사설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좀 여러분들에게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이 경기일보 사설입니다. 이 중국인 간병인 현장 마찰 만연. 네, 정부는 대책을 내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경기일보도 이 중국인 간병인이라고 했네요. 이 중국 동포 간병인이라고 하면 좀 좋았을 텐데, 네, 조선족 간병인이라든가 어쨌든 이 중국인 간병인 이렇게 현장 마찰 만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서 볼까요? 이 간병인이 치매 노인 통장에서 13억을 빼내고 가로챘다. 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간병인이 중령에 처해졌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무려 6년간 이어진 범행이다. 네, 이것도 한번 언론에 크게 났었죠. 그러니까 한 2020년경인가요? 2022년 그때쯤에 냈습니다. 이 간병을 보면서 간병을 돌봤던 그 노인으로부터 이 13억 원을 이렇게 6년에 걸쳐서 아들하고인가요? 함께 이렇게 해서 빼냈던 그런 사건을 이렇게 했고요. 또 간병인이 말기 암 환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일도 있었다. 역시 조선족인 간병인의 폭행 장면이 동영상으로 확인이 된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2022년 국내 방송사가 방영하는 장면이 나왔고, 피해자는 모두 판단력이 부족한 중증 노인 환자들이다. 그리고 두 사건의 간병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이었다. 이 중국인 간병인 일부의 일탈인가? 네, 이게 과연 중국인 간병인의 정부의 일부의 일탈인가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 뉘앙스는 이런 경우가 더 많지 않겠냐, 이런 거겠죠. 참 이렇게 간병인으로 일하시고 있는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참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보면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겠죠. 정말 이 간병인을 하시는 분들, 환자하고 정말 한 24시간 거의 같이 생활을 하면서, 또 젊으신 분들도 아니고 대개 60대, 70대, 많게는 80 이렇게 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오히려 간병을 받아야 할 그런 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일선 이 간병인으로 활동하시는 이 중국 동포분들, 이런 수고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인정받지 못하고 자꾸 이런 안 좋은 뉴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미지만 이렇게 먹칠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일보가 이런 내용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2024년 10월 말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오산시의 한 병원에서도 조선족 간병인이 중증 치매 환자에게 인연 폭언을 했다.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자신이 샀다며 또 돈을 요구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의약품을 환자 한 가족에게 팔기까지 했다. 강변비 외에 촌지까지 받아 챙겼다. 환자 가족이 문제 삼자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 2024년 1월 화성의 한 병원에서는 조선족 간병인이 중증 치매 환자에게 막말과 포갑적 연사를 계속했다. 가족에게 특정 가정용품을 또 요구하기도 했다. 네, 어쨌든 우리 간병인 일단 중국 동포 분들의 어떤 이런 일탈 행위들을 쭉 이렇게 경기일보가 열거를 했습니다. 항의하는 가족이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럼 왜 여기에 처바가 났는가 라면서 막말을 쏟아내는 그런 거를 환자의 가족이 듣기도 하고, 시비가 붙으면 같은 조선족 간병인들이 몰려와서 위압적 분위기도 연출을 한다. 정말 그런가요? 또 피해자는 정신과 몸이 온전치 않은 어르신들이다. 중국인에 대한 지나친 일반화라고 반박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열거하는 이유가 있다.
한두 병원, 한두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증명이 필요하다면은 증빙은 널려 있다. 현장이 목격된 제보가 질비하다. 얼마든지 밝힐 수가 있다. 경기일보에게 얼마나 많은 제보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뭐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아주 그런 사례들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간병인을 하고 있는 동포분들은 뭐 이런 경기일보 주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뭐 댓글로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진짜 인권 침해 피해는 환자들이다. 더구나 이를 구제할 방도가 없다. 간병인은 병원 소속이 아니다. 간병인 소개 업체와 환자의 1대1 계약 관계이다. 개입했다가는 병원 측도 망신당하기가 십상이다. 인권 침해 현장을 체증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요양병원 100곳 가운데 폐쇄로 CCTV가 설치된 곳은 5곳 정도이다. 결국 판단력 없는 환자들이 다 감내하고 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인권 침해이다. 폭행하는 간병인에게 애원하는 노인을 보지 않았나. 네. 참 실제적으로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일이 많다고 그러면 참 문제이죠. 뭔가 문제죠. 그러나 제가 이 간병인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동포분들도 가끔씩 좀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저한테 애로사항을 얘기도 합니다. 오히려 간병 협회를 통해서 간병인을 갖다가 이 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더 많이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회 쪽은 뭐 그 소개만 시켜주고 책임 안 지고 남몰라 하라는 그런 경우 있고, 또 병원 쪽은 우리가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회하고 얘기해 보라고 그러고. 근데 사실은 이 병원에서 직접 고용을 해서 쓰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이 병원이 어쨌든 협회를 통해서 하는 거는 자기들의 비용도 좀 아끼고, 그리고 또 어쨌든 환자하고의 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은 그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지 않기 위해서 이 협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간병인을 쓰는데, 뭐 그렇게 일하시는 간병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동포 이 노인분들 60대 70대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식으로 노동부에다 신청을 하려고 해도 이 간병인 이 제도가 노동부에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또 나이대, 그냥 65세 이상 되게 되면은 또 노동부에서 관할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이기 때문에 또 노동부에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또 간병인을 하시다가 오히려 이 치매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부터 이 동포들이 어쨌든 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가 뭐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시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치게 되면은 누구한테 보상을 요구하기도 어렵고 좀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중동포분들이 오히려 더 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 경기일보는 진짜 인권 침해 피해는 환자들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병인들보다. 네, 뭐 어쨌든 뭐 경기일보 쪽에는 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간병인 제도는 지금 협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제도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간병인이라는 동포분도 일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렇게 돈을 못 받거나 일을 하다가 다치면은 어디다 보상이라든가 어쨌든 거기에 정당한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게 역시 이 동포 간병인들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보면 환자들도 역시 뭐 그럴 상황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민국의 이 간병인, 이 돌봄 서비스라는 게 참 얼마나 이렇게 뭐랄까요, 제도적으로 이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었는가. 결국은 그 간병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간병을 받는 환자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서로 책임이 돌려막기라든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애로사항들을 겪는 그런 구조 속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경기일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요양병원 100곳 가운데 폐쇄호르가 설치된 곳이 5곳 정도밖에 안 된다. 정말 그런가요? 물론 그렇죠. 왜냐하면 폐쇄호로 이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이게 방을 늘 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개인 보호, 개인 뭐 사생활 보호, 글쎄요, 환자이죠. 그런 부분들이 저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폐쇄로 설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경기일보 마지막 구절입니다. 국적의 문제가 아니다. 이 발생 빈도의 문제이다. 간병인의 70에서 80%가 외국인이다. 그 상당수가 조선족이다. 정상적인 비율로 보더라도 비행 발생률은 당연히 조선족이 많다. 그러니 조선족 간병인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십수년째 요구되는 목소리가 있다. 국가 자격증 제도 도입이다. 요양보호사는 이론 실습에 또 시험까지 거쳐야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이렇게 F4 체류 자격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요즘 그러니까 방문취업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바로 F4 체류 자격을 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간병인 제도에도 최소한의 자격을 법제화해야 한다. 당장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간병인 현장 마찰 많이 이 정부는 대책을 내놔라. 이 경기일보가 오늘 이렇게 사설로 이렇게 촉구하고 나왔는데요. 어쨌든 경기일보 이 사설을 보면서 뭐 중국 동포 중국인이 아니라 이 중국 우리 동포분들이 간병인으로 거의 일 많이 하는데 전체 간병 시간 70에서 80% 인원을 따지면은 글쎄요 한 15만 명 이렇게 넘게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곳에서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국 동포 간병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외면하고 이렇게 몇 가지 일탈했던 그런 것 같고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지적했던 것듯이 한국 사회의 이 간병인 제도 이 정말 너무 이 방치되어 있다. 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간병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간병을 받는 환자분에 있어나 양쪽에 다 애로사항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냐 이런 게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 간병인 제도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나이가 많은 고령의 이 중국 동포분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정말 협회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협회를 좀 합법화시켜서 제대로 이 관리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든가 어쨌든 그런 방법을 고안해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뭐 중국 동포들도 이렇게 그냥 간병인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병인에서 간병인 구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들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외국인 간병인을 들여와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 이 필요성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뭐 언어상의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지금의 이 중국 동포를 대체할 만한 외국인 간병인이 그렇게 쉽게 대체가 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중국 동포의 간병인 숫자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을 하는 거는 맞긴 맞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 중국 동포 간병인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뭔가 좀 제도화시키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 간병을 활동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이 간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환자들도 안전하게 이 간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지금 협회 약간 좀 비제도권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협회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합법화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제대로 이 시스템을 갖추고 책임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65세 이상 이렇게 노동부에서 관할하기 않은 그 연령, 이 노동 연령을 초과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어쨌든 이 대안책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냥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하는 그런 도의회 차원에서 이 조례를 또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또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상세하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심 대표 변장 김용필이었습니다.